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IELTS 전문 강사 조세핀 유기입니다. 자, 우리 캠브리지 IELTS 12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 라이팅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스트 5에 있는 타스크 1 레터 라이팅 중에서 항의 편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건데요. 여러분 지금 레터 라이팅 첫 시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때 조금 꼼꼼하게 IELTS의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 첫 번째 타스크가 어떤 스타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포맷에 맞게끔 영문 편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오세요. 자, 여러분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편지 쓰기 문제의 기본 점수 확보하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누구나가 다 영문으로 편지를 쓰실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그런 포맷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배워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 조금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타스크 1에서 점수를 끌어올려서 타스크 1과 타스크 2를 여러분 점수를 오버롤 점수를 낼 때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가산 점수 확보하는 방법도 제가 꿀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 교재 안에 있는 문제를 일단 눈앞에 둔 상태로 그 교재 안에 있는 문제에 충실해서 같이 분석을 하면서 레터 라이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29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책 29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라이팅 타스크 1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형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을 치러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 타스크 1에 이렇게 편지 쓰기 문제 유형이 이런 포맷으로 지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 형태 먼저 일단 배우셔야 되겠죠. 처음, You should spend about 20 minutes on this task. 시간 배분에 대한 주의사항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분이라는 시간은 솔직히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60분이 그냥 4시간이기 때문에 60분 안에 타스크 1과 타스크 2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라는 것도 본인의 개인적인 전략이고, 당연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은 타스크 1을 먼저 후딱 해치우세요라고 여러분 그렇게 조언을 좀 해드리긴 합니다. 자, 하지만 20분이라는 시간 안쪽으로만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자, 뒤에 있는 에세이 라이팅이 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수 배점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자, 뒤에 있는 에세이 라이팅에 너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이 타스크 1은 20분 안쪽으로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좀 조언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네모칸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이 상황 설정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편지글을 써도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게 이 부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생활하면서 내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시츄에이션인 경우가 더 많아요. 아시겠죠? 좀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이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 융통성 있게 지어내실 줄도 아셔야 되고, 이 편지 쓰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 문제 유형 자체가 그 본인 성격과 좀 안 맞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반드시 여러분 타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지어내고 거짓말 할 거는 여러분 거짓말도 해가면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50자 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 수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요. 일단은 150자를 너무 훌쩍 넘어서 뭐 180자, 190자를 쓰시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 페널티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더 랭스라 그래서 150자를 채우지 못하는 것도 페널티가 있지만 오버 랭스라 그래서 150자를 너무 많이 넘어서 버리는 것도 요즘에는 여러분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50자에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한 170자 안쪽까지만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그 쓰실 때 너무 구구절절하게 너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해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만 딱딱딱 하고 치고 빠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레터 라이팅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솔직하게 정황이라든지 그저 여러분 뭔가 약간 육하 원칙에 맞게끔 모든 세분 사항들을 갖다가 다 얘기를 하시게 되면 150자가 아니라 한 200자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글자 수 제한에 조금 이제 맞게끔 여러분들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밑에 보시면 어떤 주소도 작성할 필요 없다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begin your letter 편지를 다음과 같이 시작해라 라고 지시사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Dear Sir or Madam 이렇게 시작하라고 되어 있는 게 지시사항인데, 하지만 이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고 여기다가 다른 말을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감점 처리가 되겠죠.
약간 이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리스닝 공부하실 때 이 리스닝 주관식 정답에 one word only라고 쓰여져 있으면 한 글자만 정답 처리하실 거 맞죠? 그러면 이 라이팅 같은 경우도 20분 쓰세요. 최소 150자 쓰세요. 편지를 Dear Sir or Madam으로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시사항들은 꼼꼼하게 잘 지켜주셔야지 이 시험을 채점하는 채점관 분들께서 불필요한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주어진 문제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서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렸었는데 자,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상황을 설정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브레인스토밍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시죠. 문제 이해 및 분석이라고 제가 해놨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You work at home.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신이 집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살려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포커스가 흐려지지 않은 상태로 레터 라이팅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Have a problem with a piece of equipment that you use for your job. 자, 당신이 집에서 일을 하는데 자, 집에서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한 가지 도구, equipment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도구나 장비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비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이 도구를 supplied, 공급했던 가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도구를 산 가게가 있겠죠. 혹은 이 도구를 만든 제조사, 그래서 컴퍼니에게 불평 편지를 쓰는, 항의하는 편지를 쓰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여러분께서 in your letter, 편지 속에다가 언급하셔야 되는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땡땡이, describe the problem with the equipment,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묘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explain how this problem is affecting your work.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것에 이 problem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하래요. 그리고 마지막, say what you want the shop or company to do. 그러니까 그 가게나 그 물건을 구매했던 가게나 그 제조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 요청까지 하라고 지금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그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상황 파악입니다. 집에서 재택근무 중입니다. 자, 그런데 작업에 필요한 장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판매사에다가 편지를 좀 항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쓰게 될 겁니다. 필수 내용은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야 하냐면 문제점에 대한 어떤 묘사, 상세 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describe라는 단어는요. 그냥 그 단순하게 묘사를 하면 안 되고요. 뭔가 여러분들 그냥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설득을 못 당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묘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편지 150자를 쓰시는 데 있어서 너무 길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포인트 있게 그죠, 여러분 묘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게 고장이 나서 내가 일하는 데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대부분 보면 여러분 이 장비라든지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바꿔달라 그런다거나 아니면 환불해달라거나 그런 요구사항을 좀 그죠?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판매사에 대한 요구사항도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거. 이 필수 내용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빠져있게 되면 그 편집글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50자를 채우는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50자가 너무 많이 넘어가면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에 맞게끔 라이팅을 쓰실 때 일단 겉모습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뭐 하는 중인지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항의를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이 불편한 기색들을 좀 보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포멀 레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밑에 지시사항에 보시게 되면 Dear Sir or Madam 하고 쉼표 딱 찍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 이거는 형식적인 편지구나. 격식을 차려서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술랭이라든지 축약형이라든지 그렇게 약간 친구한테 쓰는 것처럼 솔직히 마지막에 사인하는데 Lots of Love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형식적인 편지를 쓸 때에는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시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여러분 제가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집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데 필요한 이퀴먼트, 장비가 고장이 났다라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고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여러 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여러분 이 스마트 디바이스라 그래서 여러분 왜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기계적인 부분들에 좀 약간 치중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집에서 프리랜서로 번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태블릿 PC가 고장이 나서 내가 지금 번역 작업을 못한다. 마감 기한이 지금 코앞인데 이것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빨리빨리 고쳐줘라. 아니면은 교환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이 편지 하나가 쭉 이어지는데 그 내용의 흐름 자체가 기승전결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브레인스토밍 넘버 원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는 한번 좀 쉽게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왜냐면 기술이라든지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좀 용어들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내용은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영어가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서 좀 쉬운 내용들로 한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집에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영어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한번 그죠? 해보고 영어 공부도 같이 하고 영어 노래를 틀어서 같이 따라 부르는 수업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구매한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오늘 수업할 때 내가 프로그램 짜놨던 그 singing along 수업을 못한 거예요.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다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스피커가 고장났으니까 빨리 교환해줘라. 그죠?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도 한번 해봤고요. 자, 마지막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여러분 샘플 라이팅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브레인스토밍 넘버 3 홈베이킹 수업을 하는데 핸드 믹서가 고장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샘플 라이팅을 작성을 해볼 거거든요. 하나하나 문단에 맞게끔 그리고 여러분들 포맷에 맞게끔 한번 같이 작성해보고 완성되어 있는 편집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브레인스토밍 및 개요짜기의 두 번째, 개요짜기입니다. 필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아웃라인을 쭉 짜는데 제가 지금 영어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다음에 아웃라이닝을 하시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어떤 내용을 전개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어보다는 내용의 흐름이고 그리고 여러분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다 언급을 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영어로 옮겨 쓰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설정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지어내고 여러분 뭐 경험해 본 적 없는데 이거를 이렇다라고 상상하고 이야기를 꾸며내시려면 미리 개요를 짜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한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저희가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전부 다 지금 20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께서 연필 들고 편지를 쓰는 시간은 15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2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라이팅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초반에 3분에서 5분가량 정도는 지금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시고서는요. 결과물이 이쁘게 나오진 못한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카데믹 모듈과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아카데믹 모듈 같은 경우는 이미 내용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주어져 있는 내용을 영어로 옮기기만 하면 되지만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의 이 레터 라이팅은 여러분께서 다 상상하고 지어내셔야 되기 때문에요. 아이디어를 꼭 정리를 한 상태에서 영어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홈베이킹 수업.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베이커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빵 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학생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홈베이킹 수업을 해요. 그런데 이 베이킹 수업을 위해서 6개의 핸드 믹서. 여러분은 왜 이렇게 반죽 섞어주고 생크림 막 만들어주는 그런 핸드 믹서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6개의 박스 속에 1개의 박스에 전선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화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냐면 오늘 베이킹 수업을 처음 했는데 2명이 하나의 믹서를 이용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한 명이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쓰고 막 이래야 되니까 불편함을 겪은 거예요. 아,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를 쉐어를 해야 돼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내가 너무 민망했던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구사항이 뭐냐면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정상 상품 또는 전선을 배송을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흐름을 딱 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사는 모습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굉장히 특별하게 살지 않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튀게끔 쓰지 마시고 약간 무난하게, 그죠? 무난하고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상황을 설정해서 그렇게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죠? 스페셜한 이야기들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소소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을 설정해서 이야기를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신 상태에서 이제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작성을 하실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가서 쓰시는 게 아니면 샘플을 한번 써보시는 건데 베이직 포맷은 이래요. 그리팅을 먼저 하는데 요건 지시사항에 맞게끔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인트로덕션이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지만 내가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편지를 누군가에게 쓴다고 생각하면 자, Dear Sir or Madam 하고 쉼표 딱 찍고 제 이름은 뭐뭐뭐인데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한글식 편지는 사람이 자기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인트로덕션이지만 영문식 편지는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시그너처라 그래서 자기 사인을 싹 이렇게 하거든요. 이름이랑 같이 쓰거든요. 어떤 경우는 주소를 쓰기도 하고 명함처럼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왜 그리팅과 시그너처를 보게 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딱 한눈에 보이게끔 쓰는 게 영문 편지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인트로덕션 부분에다가 나는 한국에 사는 누군데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지글을 쓰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인트로덕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게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 1, 2, 3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언급해야 되는 블랙 포인트가 3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3개를 이렇게 바디 1, 바디 2, 바디 3에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마지막에 클로징 같은 경우는 당부 말씀 및 끝인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당부 말씀이라는 게 뭐냐? 꼭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재강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포맷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포맷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순서 정도는 어느 정도 외워주실 수 있죠? 순서를 외우실 때에는 이 뒤에 있는 거를 외우시는 것보다는요. 요 앞에 있는 거를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이 바디 1, 2, 3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 문제지상에 나와 있는 그 블랙 포인트 3개이기 때문에요. 그 블랙 포인트 3개를 한 단락에 넣고 한 줄 띄고 한 단락에 넣고 한 줄 띄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1강에서 인트로 공부하실 때 단락별로 구분하기로 약속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단락 쓰고 한 줄 띄고 그 다음 단락 쓰고 그죠? 이런 식으로 구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그리팅입니다. 인사를 하시고 여러분 받는 사람을 그죠? 언급을 해주시게 되는데 지시사항을 지키셔야 됩니다. Dear Sir or Madam 이러면 여러분 실제로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정해져 있는 상황일까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냥 Sir or Madam, 남잔지 여잔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계자분께 약간 이런 스타일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Dear Sir or Madam 하게 되면 굉장히 포멀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위에 그리팅만 봐도 이 사람이 좀 형식적인 글을 쓴 건지 아니면 조금 형식적인 글을 쓴 건지 아주 캐주얼한 글을 쓴 건지 편지를 쓴 건지가 딱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시사항을 잘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에다가 뭐 쓰신다고요, 여러분?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편지의 목적을 쓰는 거지 여기다가 여러분 뭐 하지 마시라고요? 자기소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기소개를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투부정사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문의하기 위하여 라고 하게 되면 inquire about 이렇게 쓰시게 되면 무언가를 문의하는 편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를 요청한다고 생각하면 request라는 표현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분 사과하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사과하다. apologize about. 그죠?
네, apologize는 여러분 for를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투부정사 이후에다가 여러분 사과를 하기 위한 편지인지 문의를 하기 위한 편지인지 불평을 하기 위한 편지인지 정확하게 그 목적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노란 처리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러분 암기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쓰실 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얗게 처리해드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본인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서 꾸며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베이직 포맷에서 어긋나지 않게 쓰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20분 동안에 하나의 글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암기가 가능하시면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프로덕트, 하나의 상품이죠. 그런데 어떤 상품이냐면 당신의 컴퍼니가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내가 지금 불평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일단은 인트로에다가 딱 그렇게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 저는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쓰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를 설득을 잘해요. 자, 첫 번째 줄에다가 I'm writing this letter to complain about a product your company sells online.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이 고객들의 불평을 처리하는 부서로 이 편지를 돌리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 줄만 보고 고객들의 불평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로 이 편지를 옮긴다는 거죠. 밑에를 안 읽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고객의 불평들만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다 읽고 불평을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도직입적으로 편지의 목적을 위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득이 좀 되셨나요? 자, 바디 1 한번 보시죠. 바디 1은 상황 설명을 일단 해야 돼요. 자초지종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탁탁탁, 그죠? 이렇게 여러분 좀 포인트 있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I'm a baker. 저는 제빵사입니다. And have a baking class every Tuesday. 매주 화요일마다 베이킹 수업이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집에서 일을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꾸몄어요. I have 6 students coming to my place.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to my place. 우리 집에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시사항과 그 상황 설정을 절대로 포커스가 흐려지지 않게끔 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6명의 학생들이 우리 집에 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단 영어로 쓸 때 우리 집 my house라고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house 같은 경우는 뭐 집이라는 뜻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떨 때 쓰시는 거냐면 단독주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 묘사할 때 쓰시는 거예요. 건물 묘사할 때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우리 집 그럴 때는 my home 또는 my place 이렇게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1차원적으로 집 하면 house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러운 영어를 좀 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very Tuesday 하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6명의 학생이 우리 집으로 오는군요. 뭘 하기 위해서? To learn basic baking skills. 자, 여러분 어떤 기술을 배운다 그래서 무슨 기술? Baking skills. 그럼 여러분들 응용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지금 writing 쓰시고 계시잖아요. writing skill. 그죠? speaking skill, listening skill, reading skill, 그죠? 이런 식으로 ing skill 이렇게 하게 되면 무엇을 하기 위한 그 능력, 그죠? 능력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기초적인 제빵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6명이 온대요. 이게 바로 상황을 설명 일단 하는 거예요. 배경 설명 먼저 할게요. 이 배경 설명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재택이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바디 2로 넘어가야 되겠죠? 보캐블러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속에 보이시는 요 믹서기 보이시죠? 요 믹서기가 바로 여러분 electric hand mixer라 그래서 베이킹용, 제빵용 믹서기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그 일반 믹서기는 영어로 블렌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생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날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다 집어넣고 돌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블렌더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왜 그죠? 휘핑크림 만들어주는 이런 거를 핸드 믹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빵용 핸드 믹서. 자, 근데 여러분 이 믹서를 내가 온라인상에서 6개를 주문을 했거든요. 6명의 학생이 제각기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런데 하나의 믹서가 뭐가 없었어요? 파워 코드가 없었어요.
파워 코드라고도 하고 케이블이라기도 하는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끝에 여러분들 이렇게 돼지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케이블은 그냥 중간에 전선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워 코드라고 쓰시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계의 전선 무엇을 같이 쓰다 그럴 때 여러분 use something together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use something together 이렇게 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share라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볼까요? Last week 지난주에 I received 나는 받았어요. 6 electric hand mixers which I ordered from your online shop. 자, 여러분들 last week가 기준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레터라이팅을 쓰다가 보면은 꼭 자기가 어떤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기준 시점에 맞게끔 모든 시제를 과거로 잘 유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제 컨트롤에 대한 주의사항을 조금 여러분께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샵에서 주문했었던 6개의 전기 믹서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발견을 했냐면 One of the mixers did not have a power cord included in the box. 그 박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전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학생 6명 중 2명이 had to share. 공유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좀 난감했었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요, 여러분? 당신네가 그 상품을 보내기 전에, 상품을 배송하기 전에 체크도 안 했다는 사실에 좀 실망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물결무늬 처리한 부분들이 동사 시제를 이렇게 여러분께서 유지해 가면서 컨트롤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스피킹이라고 생각하면 더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라이팅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기준 시점이 라스트 위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인데 라스트 위크는 분명히 과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첫 수업을 했는데 당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새 상품을 꺼내가지고 한 명씩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분에게 파워 코드가 포함이 되지 않아 있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항의를 하는데 이 부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컴플레인 레터기 때문에 항의 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자초지종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감정까지도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was deeply upset. 어떻게 상품을 배송하기 전에 체크도 안 할 수가 있냐.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너무 포커스가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감정이 조금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섞어서 분명히 이거는 내가 항의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 바디 3에 이 판매사에게 요구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이번에는 그래머 체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간접적인 행위를 이야기를 할 때 have 목적어 PP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세차를 하시게 되면 I washed the car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간접적이에요? 직접적이에요? 내가 직접 세차를 한 거죠. 직접 세차, 그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손세차를 맡기거나 누구에게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기계에 돌리거나, 그죠? I had the car washed.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서비스를 받거나,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유료로, 그죠? 여러분 서비스를 받거나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주어가 직접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have 목적어 PP 형태로 어떤 상태가 되게끔 했는지에 따라서 이 문법적인 표현인데 요거 여러분 잘 사용해 주시면 멋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떠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 주 Tuesday, 그러니까 오늘이 Tuesday였군요. 오늘 첫 수업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솔직히 여러분들 새 상품으로 바꿔주는 거는 기간이 좀 넉넉하긴 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하나의 베이킹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I need to have a new hand mixer? 아니면 the right power cord? 그럼요, 여러분. 전선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새 상품을 보내주든지 해야죠. 그래서 delivered PP 형태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No later than next Monday. 그러니까 월요일보다 더 늦으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해줘라?
have 목적어 delivered 해줘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나 반드시 배달돼야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야. 그래서 내가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너네더러 배달해 주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어는 I로 잡았지만 뒤에 have 목적어 PP 형태를 사용해서 have something delivered. 그럼 여러분 배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배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부탁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판매사에게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 때 그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 상품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너네 어떻게 체크도 안 할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 항의도 하고 그런 다음에 요청을 하실 때 대부분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교환을 요구하실 때에는 교환 요구를 하실 때에는 request on exchange request an exchange of 이렇게 쓰시게 되면 무엇에 대한 교환을 요청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환불 같은 경우도 request를 쓰시고 full refund for 이렇게 쓰시게 되면 뭐에 대한 full refund 그러니까 100% 환불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의 표현도 꼭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서로 연관성이 없지가 않아요. 우리 교재 여러분 지금 테스트 4개가 있는데 테스트 5, 6, 7, 8에 제각기 다른 레터 라이팅의 형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솔직히 내가 쓰고 싶은 거는 나는 환불해줘. 나는 교환해줘.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적어두시고 이런 표현들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클로징을 한번 보시기 전에 현재 완료 시제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의 사용도 한번 여러분 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여러분 자주 사용하십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6개를 받았고 내가 지난주에 오더를 했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했는데 너무 당황했고 너무 화났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를 유지를 했었는데 My students have paid 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 6명의 학생분들 계시잖아요. 이 학생분들은 이미 돈을 다 지불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돈을 지불하는 것이 완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 여러분들께서 여기 의미를 보시게 되면 already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를 위해서? 이 수업을 위해서 이미 돈을 지불을 해놓은 상태고 as well as 뿐만 아니라 the equipment they use 하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들, 그죠?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지불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핸드믹서를 내가 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낸 돈을 가지고 내가 구매를 해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가 핸드믹서가 없는 상태에서 한 학생이 핸드믹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 cannot cause 초래할 수 없어요. Any inconvenience for them.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불편함도 나는 초래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이 문제에 즉각적인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간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please 앞에까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뭔가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한 작업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불평을 좀 표시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네가 이거 빨리 처리해줘야 돼 라는 것을 좀 더 합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득력이 좀 있었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명사가 하나 있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런 복잡한 문장, 이렇게 컴플렉스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그자미너들이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동사 시제도 현재,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단순 시제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완료 시제도 좀 사용하시고 진행형도 좋습니다. 여러분 ing가 들어가 있는 진행형 시제도 한번 사용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절처럼 이렇게 주어 동사가 2개 이상씩 들어가 있는 본문들도 여러분 한번 활용을 해보시게 되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Essential Expressions 당부 말씀 부분인데요. 요거 약간 전부 다 formal letter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좀 격식을 차린 편지들.
자, 앞으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 좀 중간치, 그래서 세미포멀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미포멀 레터도 같이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격식을 차린 편지를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먼저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give this matter, 이 문제점, this problem, 이 이슈에 당신의 즉각적인 관심, 집중을 요구합니다. I look forward to,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Your immediate action, action은 조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달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맺은 말 여러분께서 자기 이름 이렇게 사인하시기 전에 yours sincerely, yours faithfully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포멀 레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캐주얼하게 쓰는 것들 제가 여러분들 캠브리지 12권 보니까 친구한테 쓰는 편지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캐주얼하게 쓰실 때에는 인포멀 레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포멀한 경우는 여러분 마지막에 맺은 말 쓰실 때 lots of love 이런 식으로 맺은 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그냥 비교 버전으로 제가 하나 적어드릴게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포멀한 레터와 인포멀한 레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참고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 클로징을 제가 한 번만 다시 위에 거 지우고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고요. Please give this matter your immediate attention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러분 앞에 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빨리 이거 처리해줘라고 여러분 설득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요 세 줄 있잖아요. 이 세 줄을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지워버렸거든요. 이 위에 있는 세 줄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옵션이라고 보셔도 괜찮으세요.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생략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하지만 이 클로징, 끝인사, 요 당부 말씀 말고 요 끝인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영문 편지의 포맷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필수적이지만 이 앞에 있었던 세 줄 같은 경우는 그냥 내용상에 좀 더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쓴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고 어떤 부분은 옵션적으로 가지고 가는 건지를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nd the letter, 맺은 말 및 서명까지 하시게 되면 편지는 끝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편지글 하나가 완성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문 편지를 약간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여러분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베이직 포맷을 가지고 작성한 것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greeting하고 introduction 이 편지 왜 쓰는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상황 설명해주고 그리고 문제가 뭔지 설명해줍니다. 문제가 뭔지 설명을 해줄 때 조금 길죠 여러분. 상황을 설명해줄 때의 포커스는 집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것이 포커스였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떻게 이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 요청까지 하신 상태에서 마지막 당부 말씀드릴 때 조금 길어졌죠? 이 당부 말씀드릴 때에 여기 맨 끝에 Please give this matter your immediate attention 이 부분만 살려도 괜찮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Yours sincerely, Josephine E.U.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영문 편지의 포맷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수업을 들으실 때에는 그냥 빈종이 놔두고 들으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강의 보시게 되면 PDF 교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클릭해서 출력하셔가지고요. 여러분께서 요거 지금 눈앞에서 두시고 여기다가 필기하고 해가면서 샘플 라이팅을 앞에 두신 상태에서 필기하면서 여러분 수업을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시작 말은 지시사항대로 했는가? Dear Sir or Madam, 지시사항대로 잘 했네요. 단락 구분은 정확히 했는가? 자, 여러분 한 줄 쓰고 한 줄 띄고 한 줄 두 줄 쓰고 한 줄 띄고 이렇게 여러분 단락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단락인지 딱 눈에 보이게끔 이쁘게 편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필수 내용들 포함하셨는지 볼게요. 자, 필수 내용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가 여러분 전부 다 필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영문 편지글 포맷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앞에가 다 똑같죠? 그죠? 이렇게 앞에가. 오케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yours sincerely Josephine 이 6 부분이 여기 가 있지 않게 아시겠죠? 네, 영문 편지의 포맷에 맞게끔.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앞에가 다 맞게끔 여러분 포맷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글자 수는 잘 맞췄는가? 자, 제가 여러분 조금 오버한 부분이 있었죠. 175자를 지금 써놨는데 제가 지금 쓴 게 지금 175자짜리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이 부분 있죠? 마지막에 please give this matter your immediate attention 부분만 살려주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175자에서 150자 조금 넘어가게끔 조절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여러분 베이직한 거 보여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가산점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샘플 작성을 해놨는데 가산점이 들어가니까 더 약간 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길어진 부분은 요 세 부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시죠. 자, 내가 6개의 일렉트릭 핸드 믹서를 받았는데 키친에이드 HM-7호 상품명 또는 모델명을 제가 지어낸 거죠. 상품명 또는 모델명을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네 온라인 샵에서 주문했거든. 근데 온라인 샵 옆에 www.yourkitchen.com 이것도 제가 지어낸 거죠. 구매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지금 빨리 전선을 보내주든지 새로운 핸드믹서를 보내주든지 해라고 하면서 빌링 인포메이션이라고 나올 건데 여러분들 그 교환에는요, 그죠? 빌링 인포메이션 여러분들 그 배송지 정보예요. 이 배송지 정보는 20170822라는 주문번호 밑에 있어.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상품명 또는 모델명, 구매 사이트 주소, 그리고 주문 번호까지 여러분께서 상세하게 지어내서 여러분 작성을 해주시게 된다면 더 좋은 점수 가지고 가실 겁니다. 가산점 포인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명과 상품명, 회사명, 그리고 여러분 브랜드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좋고요. 날짜라든지 주문번호, 우편번호 등의 수치를 사용해 주시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께서 불평하실 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상세하게 묘사를 하시면 점수가 업 되기는 하는데 너무 상세해지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여러분들 그 글자 수를 좀 컨트롤 하시는 걸 또 여러분들께 또 제안을 좀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산점 포인트 어떤 건지 조금 아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이직 포맷과 가산점 포인트까지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뭔가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불평을 하실 때에는 그 서비스를 받았던 지역과 장소와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이름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어내셔서 한번 편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가 겪었던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시게 된다면 더 좋은 점수를 가지고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써보시는 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직접 자기가 작성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빈칸 처리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이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잔소리를 해놓긴 했는데 나머지 이미 제가 써놓은 이 쓰여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나머지 쓰여져 있는 부분들은 굳이 그 부분을 다른 말로 바꾸거나 자기가 생각한 걸로 이렇게 그죠? 완전히 표현을 다르게 쓰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포맷에 맞게끔 저 빈 공간의 내용만 자유롭게 쓰시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여러분 이 빈 공간도 자유롭게 못 쓰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IELTS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틀에 박혀져 있거나 남이 쓴 거를 약간 외워다가 쓴 그런 티가 나게 되면 좋은 점수를 가져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가 좀 틀리더라도 아시겠죠? 콩글리시를 조금 사용하더라도 이 빈 공간 속에는 정말 자기가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죠? 아,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정말 짜증이 날 것 같다. 약간 이런 약간 감정도 섞어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영어를 가지고서 한번 써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브레인스토밍 했던 것이 프리랜서 번역가인데 태블릿 PC가 고장난 경우였었고요. 두 번째로 브레인스토밍 했던 것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데 구매한 스피커가 고장난 경우 이렇게 한번 이제 잡아 들어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에 맞게끔 이 포맷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첨부되어 있는 PDF 교환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이 레터라이팅을 한번 처음으로 수업을 해봤는데 자,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이 순서라든지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을 숙지를 하셨으면 참 좋은 거고요. 자, 하지만 샘플 라이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샘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막 외워서, 그죠? 네, 외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도 실제 시험에서는 그거가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틀과 주의사항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